데스워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잉글랜드의 최상위권 센터백 중 한 명. 이름은 워커였으나 마치 카일 워커처럼 엄청나게 빠른 발을 보유해 지능적인 볼커팅 능력, 뛰어난 슛블락 능력, 깔끔한 태클로 뒷공간을 틀어막던 선수였습니다. 이런 데스워커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셰필드 웬스데이에서 전성기를 누렸고, 특히 전자팀 소속으로 최전성기가 지난 1980년대 중후반을 받들며 리그컵 2연패와 1988-89 시즌부터 91-92 시즌까지 4연속 PFA 올해의 팀 선정, 3차례 노팅엄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하였습니다.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그는 1990년 월드컵과 92년 유로에서 모두 주전으로 활약해 4강을 주도했습니다. 테리 버처. 1980년대 잉글랜드 축구를 받들었던 피어리스 디펜더. 준수한 발밑도 가졌었지만 큰 덩치를 이용해 들이받아버리고 위협적인 태클로 수비를 상대로 기선제압을 해버리던 그는 특히 1989년 스웨덴과의 A매치에서 머리 출혈로 인해 붕대와 유니폼이 피범벅이 되었음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서움을 보인 경기로도 유명합니다. 바비 롭슨 감독이 이끄는 입스위치의 전성기 멤버로서 두 번의 리그 준우승, 1980-81 시즌 UEFA컵 우승을 견인했던 버처는 레인저스로 이적해서도 3번의 리그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더불어 대표팀에선 무려 3번의 월드컵에 참가, 1990년 대회에선 4강에 오르는 호성적을 도왔습니다. 데이비드 왓슨. 1970년대 잉글랜드 퍼스트 디비전 최고의 수비자원 중 한 명. 빅데이브란 별명으로 불리운 훌륭한 점프, 칼같은 공간 제당력, 뛰어난 마킹으로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썬덜랜드에서 뛰며 당시 2부이던 팀 소속으로 FA컵 우승을 이끄는 기적을 이끌었고, 이후 맨시티로 이적해서도 1975-76 시즌 리그컵 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PFA 올해의 팀이 들어간 왓슨은 1978년엔 월드사커 선정 올해의 팀에 드는 활약에 당시 세계 최고이던 분데스리가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밥 크롬턴. 20세기 초반 전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 기민한 대인방어 능력과 우수한 킥 능력, 수비진을 다잡는 리더십까지 겸비했었던 밥 크롬턴이었습니다. 블랙번 로버스에서만 뛰면서 576경기를 뛰었고 구단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세우는 등 1911-12 시즌과 13-14 시즌까지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 2회를 달성했습니다. 크롬턴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던 선수로서 간혹 블랙번 역대 최고의 선수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출장한 41경기 A매치 기록은 빌리 라이트 이전까지 3사자 군단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존 스톤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잉글랜드와 맨시티 전성기를 이끈 반슬리의 베켄바워. 지능적인 위치 선정과 빠른 발로 커버하는 스타일이었으며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뛰어난 볼배급 능력과 빌드업 리딩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펩 감독 아래선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다가도 공격 시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는 포어 리베로 전술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에버튼에서 맨시티로 넘어오며 전성기를 경험한 스톤스는 6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한 많은 트로피를 들었으며 2020-21 시즌엔 PFA ESM 올해의 팀에 뽑혔고 22-23 시즌 트래블 당시엔 챔스 올스타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으로 인해 풀로 소환 시즌이 손에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3사자 군단 아래선 건강한 폼으로 2018년 월드컵 4강, 이어진 2연속 유로 준우승 당시 뛰어난 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콜린 토드. 1970년대 중반 세계 최고급의 볼플레잉 센터백. 안정적인 대인방어 능력과 최대 장점이었던 뛰어난 롱패스, 기습적인 중거리포 등으로 공격을 이끄는 능력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2부에서 막 승격한 더비 카운티로 수비수 최다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적한 토드는 뛰어난 멤버들과 1971-72 시즌 리그 우승, 74-75 시즌 한 번 더 리그 우승을 이뤄냈으며 발롱도르 9위, PFA 올해 선수로까지 뽑히는 절정의 기량을 보였습니다. 더해서 그는 3차례의 PFA 올해의 팀, 2번의 월드사커 선정 월드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명실상부 당대 월클이었으나 대표팀에선 감독과의 불화, 잉글랜드의 암흑기가 겹쳐 그 역량을 국제대회에선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엠린 휴즈. 1970년대 리버풀의 황금기를 받들었던 리버풀의 명수비이자 캡틴. 주 포지션인 센터백 외에도 측면 수비, 하프백까지 소화할 정도로 터프한 수비력, 발군의 롱패스,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여 미친 말이라 불리웠던 휴즈는 리더십 또한 우수해 오랜 기간 든든히 주장직을 역임했습니다. 1967년 이적한 그는 팀의 핵심으로 거듭나 빌 샹클리 체제와 바페이즐리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붉은 제국 전성기의 개국을 알리며 1972-73 시즌 구단 최초의 유럽 대항전 우승인 UEFA컵, 그리고 후에는 2차례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따내는 대업을 이뤄냅니다. 엠린 휴즈는 또한 1976-77 시즌 FWA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울브스로 이적해서 79-80 시즌 리그컵을 한 번 더 들었던 그였으나 전성기 시절 국대에서는 잉글랜드 2연속 월드컵 탈락으로 인해 별다른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솔 캠벨 1990년대 2000년대 EPL을 섭렵했던 유럽 수위급 센터백. 188cm의 키와 100kg가량 나가는 강력한 피지컬 말고도 100m를 10초대에 주파하는 스피드나 조율, 리더십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던 캠벨은 말 그대로 공격수를 사냥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성장해 주장까지 맡았던 팀의 정신적 지주였지만 당시 토트넘은 우승컵과 거리가 멀었고 결국 2001년 같은 연고지의 북런던 라이벌팀인 아스날의 자유계약으로 합류하는 역대급 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혈압 오른 스포츠 팬들을 비웃듯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면서 무패 우승, 챔스 준우승, 두 차례의 PFA 올해의 팀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캠벨입니다. 또한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그는 2002년 월드컵과 2004년 유로에 참가해 뛰어난 활약으로 대회 베스트 11에 든 바 있습니다. 토니 아담스 1980년대 90년대 프리미어리그를 빛낸 명수비수이자 아스날을 상징하는 그 자체인 인물. 유소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23년의 축구 인생을 아스날에만 바친 인물로 어린 나이부터 주장으로 활약한 그는 팬들로부터 미스터 아스날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비상한 커맨딩 능력과 반면에 거친 수비 스타일을 가진 그는 리그 최정상 기량을 뽐내며 이를 인정받아 86-87 시즌 PFA 신인상을 시작으로 아스날 올해의 선수상 3회 수상과 PFA 올해의 팀 4회 선정 등 많은 개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논란과 고생도 있었지만 결국 다 극복하며 팀의 3차례의 리그, FA컵 더블을 포함해 12번의 우승 타이틀을 선사한 아담스는 데이비드 오리어리에 이어 아스날 역대 최다 출장 2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해서 그는 1996년 유로에서도 주장으로서 4강행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닐 플랭클린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사이에 유럽 최고의 수비로 칭송받았던 잉글랜드의 간판 디펜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타이틀을 따내진 못했지만 프랭클린은 예술같은 태클 솜씨, 훌륭한 볼배급 능력으로 이름을 날리며 10년 넘게 당시 스토크시티 수비의 마침표이자 공격의 시발점 같은 존재로 군림했었습니다. 1946-47 시즌 아직도 클럽 역대 최고 리그 순위인 1부 4위를 이끌었던 닐의 역량은 동료였던 매튜스를 포함해 당대 영국 최고의 선수들이 직접 언급하며 칭찬한 데서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는 1950년 엄청난 투자를 가하던 축구의 엘도라도로 불린 콜롬비아 리그로 이적하며 더 이상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고 그의 이력에서 월드컵 출전은 전무후무하게 되었습니다. 잭 찰튼 화이츠 리즈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고의 수비.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바비 찰튼의 신형으로 동생과는 다르게 길쭉길쭉한 신장으로 중앙수비로 뛰었으며 맨유의 라이벌팀인 리즈의 모든 클럽 커리어를 바친 원클럽맨이었습니다. 뛰어난 헤딩 능력, 각다리 태클, 전진 드리블 등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리즈가 2부와 1부를 떠돌 때 그는 기둥으로서 풍파를 버텨주며 팀은 돈 레비발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고 수억 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잭 찰튼은 1966-67 시즌엔 FW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1968-69 시즌 첫 리그 우승 당시의 활약에 발롱도르 투표에서 10위에 랭크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3-4자 군단의 품에서 찰튼은 무어와 파트너십을 맺어 1966년 월드컵에서는 우승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21세기 맨유의 최전성기를 이끈 수비진의 커맨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수비수 월드 레코드를 갱신하며 맨유로 넘어온 그는 파트너 비디치와는 다르게 발이 빠르고 발밑 능력도 우수해 지능적인 수비와 빌드업을 잘했고 경기를 읽는 능력도 뛰어나 수비라인 커맨딩에도 능했습니다. 비디치와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하며 통곡의 벽을 이뤘고 퍼디치 조합이라는 당대 최고의 센터백 듀오로 불리며 6번의 리그 우승과 1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비롯해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맨유에게 안겼습니다. 6번의 PFA 올해의 팀에 들어간 퍼디난드는 특히 더블을 달성한 2007-2008 시즌엔 그 활약을 인정받아 ESM 올해의 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대에서는 센터백 듀오였던 존 테리와 마찬가지로 클럽에서만큼의 최고의 활약은 하지 못했으며 3번의 월드컵에 참가한 퍼디는 그래도 2002년 월드컵과 06 월드컵에서는 8강을 이끌며 개인의 활약만큼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존 테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첼시 FC 역대 최고의 선수이자 PL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 존 테리는 훌륭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몸싸움과 특유의 걸레 수비를 펼치는 파이터 기질과 뛰어난 태클, 경기 리딩 능력과 리더십, 비상한 수비 지능에 커맨딩 성향도 갖춘 2000년대 최고의 수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득점 능력이 좋아 EPL 역대 최다 득점 수비수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테리는 19년을 스탠포드 브리지에 머무르며 블루스의 최전성기를 받들었고
각각 5번의 리그, 컵 우승과 한 번의 챔스와 유로파 우승컵을 주장원장을 차고 들어올렸습니다. 더해서 4차례의 PFA 올해의 팀, 3차례의 UEFA 올해의 수비수, 2004-2005 시즌에는 몇 없는 수비수 PFA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국가대표로는 주장으로서 2006년 월드컵에 참가해 8강에서 떨어짐에도 대회 베스트 11에 드는 활약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불륜 사건으로 인해 주장직도 박탈당하고 본인도 부진하며 잉글랜드 축구의 암흑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빌리 라이트, 국제축구 역사상 최초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1940년대, 50년대 영국을 넘은 당대 수비의 아이콘. 작은 키에도 지능적인 커팅과 맹렬한 투지, 용맹한 리더십 등으로 수비를 책임졌던 그는 커리어 중반부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더 뛰어난 모습을 소화했습니다. 빌리 라이트는 주장으로서 당시 세계 최고팀인 1950년대 울버햄튼의 전성기에 이바지해 최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한 우승 3회에 공헌하는 한편 본인은 1951-52 FWA 올해 선수상과 1957년 발롱도르 2위에 오르는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대표팀에서도 주장원장을 차고 3번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 더해서 1959년 A매치 100경기를 출전해 센츄리 클럽의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바비 무어, 역사상 최고의 수비 중 한 명이자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 전륜의 태클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터셉팅을 보였으며 이런 수비력 말고도 적극적으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양질의 패스까지 뿌리던 바비 무어는 리더십까지 뛰어나 어린 나이부터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활약에 중하위권이던 웨스트햄은 1963-64 시즌 FA컵에서 우승하며 FWA 올해 선수상을 수상, 다음 해에는 위너스컵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해머스 역대 최다 출장자인 그는 3사자 군단의 품에서도 MVP급 활약으로 1966년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끄는 대활약을 했으며 다음 70년 월드컵에서도 역사상 최강팀 브라질을 상대로 단 한 골만 실점하는 인생 경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무어는 1966년 발롱도르 4위, 70년에는 2위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립니다.